혹시 어제 저녁 나는 맥주니까 괜찮아 하고 시원하게 연거푸잔을 비우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소주는 딱 세 잔만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셨나요? 우리 한국인에게 술은 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곁을 지켜주는 오랜 친구 같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얼굴과 찌르는 듯한 속, 무거운 몸을 보며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순간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병원에 가도 술 줄이세요 라는 뻔한 대답만 돌아오고 도대체 뭘 어떻게 줄여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맥주가 낫다, 소주가 낫다는 이 지긋지긋한 논쟁을 결론으로 확실하게 끝내러 왔습니다. 지난 1분간 이 영상을 끄지 않고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쩌면 술 때문에 나빠지는 건강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를 잡으신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단순히 술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맥주와 소주가 정확히 우리 몸의 어디를 어떻게 다르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우리 50대, 60대의 몸이 왜 이 술들에 더 취약한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거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술잔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위험한 착각을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술자리 다음 날의 후회에서 벗어나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큰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는 음료수 같고 소주는 독한 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술의 종류보다 아주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총 몇 그램의 알코올을 마셨느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맥주 한 캔 500ml를 마실 때 알코올 도수가 약 4.5% 정도 되니까 순수 알코올은 약 22.5g 정도입니다. 소주 한 병 360ml는 요즘 도수가 낮아져 16.5%라고 해도 순수 알코올은 무려 59.4g입니다. 소주 한 병이 맥주 한 캔보다 알코올만 따지면 2.5배 이상 독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소주를 마실 때와 맥주를 마실 때 속도와 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주는 한 병만 마셔야지 하다가 두 병, 세 병이 되기 쉽고 맥주는 가볍게 한 잔만 하다가 앉은 자리에서 서너 캔을 비우기 일쑤죠. 결국 맥주를 3캔 마시면 소주 한 병을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바로 이 총량이 우리 간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만약 똑같은 양의 알코올을 마신다면 어떨까요? 맥주 2캔 반약 56g 알코올과 소주 한 병약 59g 알코올. 비슷한 양의 알코올이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맥주와 소주는 각자 우리 몸을 공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맥주의 배신입니다. 살찌는 위험과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 맥주는 어쩐지 마셔도 배가 부르고 도수가 낮아 취기가 천천히 오릅니다. 그래서 이건 술이 아니라 보리 음료야 라며 스스로를 속이기 참 쉽죠. 하지만 맥주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열량 폭탄입니다. 맥주 500ml 한 캔의 열량은 평균 200에서 250칼로리입니다. 밥 한 공기가 약 30칼로리니까 맥주 2캔만 마셔도 밥 한 공기 반을 더 먹은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주만 마시나요? 절대 아니죠. 바삭한 치킨, 짭짤한 감자튀김, 고소한 땅콩. 맥주와 함께 먹는 안주들은 대부분 기름지고 열량이 높습니다. 맥주 2캔에 치킨 반 마리만 먹어도 앉은 자리에서 1500kcal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 남은 열량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네, 맞습니다. 차곡차곡 우리 뱃살, 즉 내장 지방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데 맥주까지 마시니 뱃살이 빠질 틈이 없는 겁니다. 이 내장 지방은 그냥 뱃살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장기들을 꽉 붙들고 염증을 뿜어내는 시한폭탄입니다. 지방간을 만드는 1등 공신이고요. 혈관에 기름때가 끼게 해 고혈압, 당뇨, 심장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즉, 맥주는 우리 몸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살찌게 만들어서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맥주에는 또 하나의 무서운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퓨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드는데요.
이 요산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관절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늘 수천 개로 찌르는 듯한 고통, 바람만 스쳐도 비명을 지른다는 통풍이 생깁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중년 남성분들에게 맥주는 통풍의 방아쇠를 당기는 아주 위험한 술입니다. 정리하자면 맥주는 낮은 도수 때문에 방심하고 많이 마시게 되고 높은 칼로리와 안주 때문에 내장 지방과 지방간을 만들며 퓨린 성분으로 통풍의 위험까지 높이는 체중 증가형 위험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소주는 어떨까요? 세 번째, 소주의 습격입니다. 간을 직접 때리는 무서운 독주. 소주는 다릅니다. 마시는 순간부터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도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아주 높은 농도의 알코올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직행합니다. 맥주가 우리 몸을 서서히 살찌우며 공격한다면 소주는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을 직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때립니다. 간은 이 독한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 특유의 원샷 문화입니다. 짧은 시간에 높은 도수의 술이 계속 들어오니 간세포는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간세포가 손상되고 그 자리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바로 간경변입니다. 그리고 간경변이 진행되면 결국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주 한 병에 담긴 알코올은 우리 간이 하룻밤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양입니다. 소주의 위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주는 혈압과 심장 박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소주 같은 고도수의 술은 혈관을 급격하게 자극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위험을 높입니다. 평소 혈압이 높으시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 소주는 그야말로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주와 함께 먹는 안주를 떠올려 보세요. 얼큰한 김치찌개, 뜨끈한 어묵탕, 맵고 짠 닭발, 전부 나트륨, 즉 소금이 엄청나게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독한 알코올이 혈관을 자극하는 동시에 짜디짠 나트륨이 혈압을 이중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소주는 높은 도수로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원샷 문화로 급성 알코올 중독 위험을 높이며 심장과 혈관에 직접 타격을 주어 고혈압과 부정맥을 일으키는 장기 손상형 위험을 가졌습니다. 맥주는 살을 찌워 서서히 혈관을 망가뜨리고 소주는 간과 심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셈이죠.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 나는 맥주만 마시니까 괜찮아 혹은 소주 딱 한 병은 보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의사들이 내린 최종 결론과 우리가 살 길입니다. 결국 맥주가 나쁘냐, 소주가 나쁘냐를 따지는 것은 칼에 찔려 죽는 게 낫냐, 몽둥이에 맞아 죽는 게 낫냐를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우리 몸을 심각하게 병들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은 결국 어떤 술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총 알코올 섭취량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알코올 섭취량은 남성은 20g, 여성은 10g 이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일까요? 남성 기준, 소주로는 딱 2잔, 맥주로는 500ml, 한 캔이 채 안 됩니다. 여성 기준으로는 소주 한 잔, 맥주 반 캔 약 250ml입니다. 아마 이 기준을 보시고 에이, 그게 술 마시는 거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의학적으로는 그 이상 마시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양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빈도를 말합니다. 매일 마시는 것이 최악입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매일 마시면 우리 간은 쉴 틈이 없어 결국 탈이 나고 맙니다. 반드시 술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해야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 가능하면 3에서 4일은 간에게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술을 끊을 수 없다면 이것 3가지만큼은 꼭 약속해 주세요. 첫째, 술을 마시기 전 반드시 식사를 하세요. 빈속에 마시는 술은 알코올 흡수 속도를 몇 배나 빠르게 해 간과 위장에 치명적입니다.
둘째, 술 한 잔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은 알코올을 희석시키고 포만감을 주어 술을 덜 마시게 하며 다음 날 숙취를 줄이는데도 최고의 명약입니다. 셋째, 안주를 바꾸세요. 기름진 튀김이나 짠 국물 대신 두부, 생선, 신선한 채소, 과일처럼 위장에 부담이 적고 간을 보호하는 건강한 안주를 선택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맥주는 낮은 도수와 높은 칼로리로 비만과 내장 지방을 유발하고 퓨린 성분으로 통풍 위험을 높이는 체중 증가형 위험을 가집니다. 둘째, 소주는 높은 도수로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켜 간경병과 간암 위험을 높이고 혈압과 심장에 부담을 주는 장기 손상형 위험을 가집니다. 셋째, 의사들은 술의 종류보다 총 알코올 섭취량이 더 중요하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매일 마시는 습관이라고 경고합니다. 넷째, 건강을 위한 유일한 해법은 하루 권장량 소주 한 잔 혹은 두 잔, 맥주 1캔 미만을 지키고 일주일에 최소 23일은 간이 쉴 수 있는 금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술잔을 부딪히는 것은 정일 수 있지만 그 잔이 쌓이면 병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시원한 맥주 한 잔, 쓴 소주 한 잔이 생각나실 때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술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선택하는 그 작은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헬로 웰니스 한알의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